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요, 26회차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강의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이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6가지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1번부터 5번은 이제 서양에서 만든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6번은 한국에서, 국내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4가지 이론들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 그리고 교류 분석 이론, 행동수정 원리, 행동수정 이론, 이렇게 4가지를 배웠었는데요. 그 중에서 교류 분석 이론을 제외하고 이제 그 이론을 근거로 이 프로그램 만든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체계적 부모 효율성 프로그램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STEP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을 기초로 해서 딩크마이어와 맥케이가 1976년에 이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을 기초로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중요한 용어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 자녀가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 그 행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와준다. 그리고 민주주의 부모교육에서는 뭐 칭찬하기보다 격려하기를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격려해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상과 벌을 주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결과, 논리적인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의 방법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9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주부터 9주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들 9주차에 이제 강의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사용합니다. 부모님들 한 10명 또는 12명 정도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자녀 행동의 이제 목표라든가 자녀 행동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시간이고요. 또 3주 같은 경우에는 격려하기를 통해서 자녀의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길러준다. 그리고 4주에는 의사소통, 반영적 경청. 네,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살펴볼게요. 반영적 경청이 어떤 것인지 연습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5주 차에는 의사소통하는 방법, 나전달법. 사실 나전달법은 그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에서 나온 건데, 네, 여기에서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6주 차에서는 자녀의 책임감을 훈련하는 방법, 그리고 7주 차에는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연적 결과, 또 논리적 결과를 배워나가는 그런 체험해보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부모 이론에서는 이제 부모, 자녀가 평등해야 한다,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차에는 이제 가족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이제 반영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9주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그 반영적 경청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개방적인 반응이 있고 폐쇄적인 반응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폐쇄적인 반응을 하는 것보다는 개방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 자녀의 정서 상태를 이제 반영해주고 그것에 맞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는 그 애랑 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 잊어버려. 그 애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을 거야. 이러한 반응은 폐쇄적인 반응이죠. 네, 그렇지만 그 애한테 정말로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개방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안녕적 경청을 하려면 폐쇄적 반응보다는 개방적 반응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싫어요. 철수는 진짜 나쁜 애야. 라고 자녀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 철수가 너를 괴롭힐까 봐 두려운가 보구나. 이렇게 반응해 줄 필요가 있다.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엄마예요. 또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아빠예요.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아, 다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뭐, 상처 주는 말이야. 라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건 이제 폐쇄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아, 네가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개방적인 반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 네, 요것이 이제 반영적 경청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TET, 부모 효율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에서 나왔던 거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효율성 프로그램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을 해소해주고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또 부모 자녀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것이 부모 효율성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클릭하면은 그 PET 홍보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한번 살펴봤는데, 네, 여러분들 뭐 그 링크를 열어보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교육성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8주, 그러니까 두 달의 시간 동안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주 1회 모이게 됩니다. 총 24시간, 그러니까 한 번 배웠을 때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 한 10명이 모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1주 차에는 PT 그 소개와 정의, 목표 이런 것들을 목표를 설정해주고 PET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썼던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전달법, 이것도 두 주차에 거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3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패법, 기억나시죠? 무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무패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 해결에 6단계, 6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패법의 방법, 그리고 문제 해결의 6단계,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효율성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요. 자녀가 경청하는 대화하기 프로그램입니다. 네, 대화하기. 이거는 의사소통 방법, 상호작용 기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키노트의 인본주의적 부모교육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키노트의 주도하에 운영된 부모교육 집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 여성분들이 1980년도에 개발한 인본주의적 관점의 부모교육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올바른 대화 방법을 습득한다. 네. 그리고 이제 행동 말고 감정. 감정은 어떠한 감정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감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 지침, 행동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이제 마련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단순히 지시문을 읽고 이게 1980년도이기 때문에 카세트 테이프를 딱 틀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 6명에서 12명 정도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제가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니까 책자가 있고 그 책자의 내용을 이제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녹화해 둔 것을 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6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 아빠, 진수가 저를 세게 때렸어요. 아빠, 제 얘기 듣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아들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네, 좀 걱정인데 이게 자녀의 말을 듣는 척하는 부모예요. 그래서 저도 걔를 때렸어요. 그러니까는 진수 걔가 또 저를 다시 때렸어요. 아빠, 듣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는 맞아요. 이 그림에서처럼 어, TV를 보고 있었는데 TV를 보지 않고 몸을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애를 때렸는데 다시 저를 세게 때렸어요. 정말 못된 녀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협력을 해야 할 때, 부모가 무슨 일을 할 때,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녀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할 때, 그 협력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방법들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청소를 깨끗이 해놨는데 또 어질러 놨구나. 너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구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협력을 저해야 하는 거죠. 비난과 저주입니다. 네가 당장 방을 치우지 않으면 너 용돈을 줄일 거야. 이거는 협박이죠, 협박. 방 치워. 이거는 명령이고요. 또 네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뭔가 설교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왜 협박 못하니? 네,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협력을 저해하는,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부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좋대요. 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너 정말 무책임하구나. 매일 욕조를 가득 채워놓고는 그걸 잊고 있으면 어떡해. 홍수라도 나길 바라는 거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을 요구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재민아, 욕조 안에 물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부모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자녀가 경청하는 대화하기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적극적 부모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AP, 적극적 부모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요,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이랑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에 근거해서 팝킨이라는 사람이 1983년에 이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과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이 이 적극적 부모 훈련 프로그램의 그 목적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행동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서 이제 사회에서의 적응 능력을 높인다. 잘못된 행동 목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또 격려하기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적 논리적 결과, 그리고 자녀에게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가족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내용들이 섞여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적극적 부모 훈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비디오 훈련법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네, 부모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비디오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2시간씩 한 6번 모입니다. 총 40가지 상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단의 부모들이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TV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철수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게임 다 마치자마자 이제 철수의 엄마가 철수한테 장난감을 잘 정리하도록 이제 시켰습니다. 근데 철수가 하기 싫대요. 싫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앉아 있는 부모들이 어떤 감정인지, 그죠? 어떻게 했는지 이제 부모들의 표정을 잘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철수의 어머니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철수를 한 대 뻥 때려요. 때리고 잠자리로 보내고 내가 아이를 왜 때렸지 하면서 좌절감에 무릎을 꿇습니다. 네, 요 장면을 이제 비디오로 보고 나서 부모들의 표정이라든가 또 생각 같은 것들을 정리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6번째 프로그램은 주장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네, 주장훈련 프로그램은 행동수정 원리에 기초를 했어요. 행동수정 이론에 기초한 이제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행동수정 이론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고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들에 관심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장적 행동입니다. 주장적 행동이 뭐냐 하면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도 않고 내 자신도 피해를 입지 않는 행동, 이거를 주장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주장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의지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족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수정 이론에 입각했을 때 자녀에 대해서 분명한 훈육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행동수정 원리에 의한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녀 행동에 대해 주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가능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호하게 의사소통하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을 할 때 지나치게 허용적인 경우, 막 요청하듯이 말하고 자녀가 무시하면 그냥 넘어가는. 예를 들면, 제발 숙제 좀 해줄래? 엄마가 부탁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허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다. 근데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너 당장 안 하면 혼난다. 너 왜 맨날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 적대적입니다. 근데 허용적이지도 적대적이지도 않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게 이제 주장적입니다. 단호하고 침착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숙제를 해야 해. 끝내면 TV 봐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단호한 의사소통하기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어, 뭐 즉각적으로 적용을 해서 자신의 행동을 이제 보여주어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거는 오늘도, 내일도, 피곤해도 동일하게 일관성을 가진다. 엄마, 아빠 두 부모가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어,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감정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법칙 정하기입니다. 법칙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너 착하게 굴어? 이거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생을 때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이제 구체적입니다. 또 긍정 표현을 해야 됩니다. 뛰지 마. 이건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실내에서는 걸어 다닌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3세 아이에게 30분 동안 집중해. 이거는 이제 현실적이지가 못하죠.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게 맞는 방식으로 법칙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일관성,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뭐 평일이나 주말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상관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규칙이 많으면 혼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규칙은 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프로그램 E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한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 상담원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 개발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느냐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먼저 부모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강조한다. 두 번째, 부모-자녀 관계에서 필수적인 대화의 원리를 제시한다. 이거는 뭐죠? 네,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녀 행동 지도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거는 행동, 수정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에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는 건데 이제 한국적인 사회에서 꼭 필요한 건데 기본 생활 습관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 생활 습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 책임감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기본 생활 습관의 정립을 이제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래들과 또 이제 우리 가정 밖에 그런 어떤 공동체에 어울려 사는 삶의 모습과 원리를 제시한다. 이거는 이제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으로 이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본 생활 습관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볼까요? 습관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간의 틀, 공간의 틀, 물질 사용의 틀, 그리고 건전한 정신의 틀이라는 어떤 영역 안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 학교에서, 놀이생활에서,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기본 생활 습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먼저 총론에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 1, 2, 3, 4 살펴보면은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대화, 그리고 바른 행동의 길 다지기, 그리고 생활의 기틀 세우기, 그리고 이제 어울려 사는 지혜 기르기, 와 관련해서 의사소통 개선, 행동 수정, 자율성과 책임감, 사회성 발달을 돕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봤어요.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 각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유사점과 또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재에서 이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표로 제시하는 것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수행했던 그 이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5개, STEP, PET, 그다음에 자녀가 경청하는 대화하기, 그다음에 AP, 주장 훈련. 네, 이러한 프로그램의 유사점, 차이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임 있는 자녀의 양육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아동의 행동
변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5개의 프로그램에서 모두 이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EP나 PET나 자녀가 경청하는 대화학이나 AP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인 또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부모교육 이론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 그것과 달리 주장 훈련은 행동수정 이론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아동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상, 그리고 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처벌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칭찬을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STEP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 네, 그걸 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자녀가 경청하는 대화하기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주장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벌의 방법을 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EPT라고 하는 거는 통합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냐, 3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의 성별, 남아, 여아, 성별이나 연령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그 대상이 미국 사회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저개발 국가 또는 저소득층 부모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틀이나 태도보다는 사실은 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적극적 경청, 또 무패법, 나전달법, 이렇게 어떠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다, 넓은, 큰 입장의 이론적인 틀이나 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다 했습니다. 네, 그 내용들 잘 정리를 해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